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지붕은 불 위에 올려둔 무쇠 프라이팬처럼 열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여름날 매 시간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그 어두운 표면은 태양 복사열을 흡수해서 거실로 곧장 밀어넣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 집 지붕이 적극적으로 집을 굽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을 식히기 위해 비싼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짜리 가루 한 포대, 아미시 공동체가 200년 넘게 사용해온 바로 그 혼합물이 다락방과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업자를 부르는 것도 아니며 수천만 원짜리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양동이 하나, 붓 한 자루, 그리고 토요일 아침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8월 중순, 바깥 기온이 섭씨 34도에 달하던 날, 미국 오하이오주 밀러스버그 외곽의 한 오래된 농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계 웅웅거리는 소리도,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소리도 없었죠. 그런데 집 안이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만든 인공적인 시원함이 아니라 뭔가 다르고 한결같으며 마치 집 자체가 숨을 쉬는 듯한 그런 시원함이었습니다. 저는 온도 조절기를 찾으려고 20분이나 헤매다가 애초에 그런 기계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여름철에 집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배웠던 모든 지식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저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확한 기술, 정확한 재료,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또한 1959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개발했지만 1991년 주택 건축 매뉴얼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린 기술도 보여드릴 겁니다. 금지된 것도 틀렸다고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워졌을 뿐이죠. 그리고 누가, 왜 그것을 지워버렸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새 집을 짓고 있든 아니면 1972년에 지어진 낡은 주택에 살고 있든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모든 내용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집을 허물 필요도 없고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숫자 하나부터 시작해보죠. 평범한 가정에서 매년 여름집을 시원하게 만드는 데만 약 100만 원의 비용을 씁니다. 오직 냉방에요. 보일러나 온수기, 조명 비용은 뺀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집 지붕과 싸우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최신 중앙 집중식 에어컨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7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고도 매달 20만 원 이상을 전기 요금으로 내야 하죠. 10년이 지나면 애초에 열을 들이지 말았어야 할 집에서 열을 빼내기 위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이 섭씨 35도니까 당연히 그 열기가 벽과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온다고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이 말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에너지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열의 93%가 복사열 형태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틈새로 스며드는 뜨거운 공기도 아니고 나무 기둥을 통해 전도되는 열도 아닙니다. 바로 복사열입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에너지가 지붕 마감재에 흡수된 뒤 집 안으로 곧장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한여름 오후 어두운 색상의 지붕 표면 온도는 섭씨 71도까지 치솟습니다. 스마트 서피스 연합의 빌 업다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지붕 위에서는 말 그대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붕 아래 다락 공간은 섭씨 60도, 때로는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 초고온의 공기가 천장 단열재를 짓누르고 여러분의 에어컨은 매 시간 그 열기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에어컨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도록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저 계속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전기를 갉아먹고 있죠. 대도시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이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4분의 1이 열을 흡수하는 거대한 어두운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건물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미친 듯이 에어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온도계도 실험실도 정부 지원금도 없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 세심하게 관찰하는 진짜 지식이 발견되는 방식으로 이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그들의 지붕은 어둡지 않습니다. 금속이나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튕겨내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밝은 색상의 표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미시 가족들은 소석회와 물을 섞은 단순한 혼합물인 석회수를 외벽, 헛간, 울타리, 기초, 그리고 당연히 지붕에도 발라왔습니다. 이 혼합물은 마르면서 눈부신 흰색이 됩니다. 태양빛을 반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들의 집은 가장 넓은 벽이 직사광선을 덜 받도록 긴 면이 북쪽을 향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외벽에 그늘을 들이우도록 지붕 처마를 넓게 빼고 깊숙한 지붕 덮인 현관을 만듭니다. 실내 천장이 높은 것은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 열기를 생활 공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돌이나 무거운 목재로 만든 두꺼운 벽을 사용하는데 이는 낮 동안 열을 천천히 흡수했다가 서늘한 밤에 서서히 방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학자들은 이를 열 질량이라고 부르지만 아미시 사람들은 그저 집을 제대로 짓는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아미시 가족들은 지구의 자연적인 온도를 활용하기 위해 집의 일부를 땅 아래, 즉 반지하 형태로 짓기도 합니다. 땅속은 바깥 공기가 어떻든 1년 내내 섭씨 13도 안팎을 유지하니까요. 그들의 집은 맞은편 벽에 큰 창문을 배치해 교차 환기를 유도합니다. 선풍기나 모터 없이도 집 안을 통과하는 일정한 바람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에어컨을 트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아니, 대부분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부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요리를 하기 위해 본체와 분리하여 지은 독립된 공간입니다. 장작 난로를 떼고 통조림을 만들고 빵을 굽는 모든 작업이 가족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과 분리된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열이 본체로 들어오는 일이 결코 없죠. 너무나 당연하고 우아한 아이디어라서 왜 우리가 이런 방식을 그만두었는지 의아해질 정도입니다. 아미시 공동체 근처에 사는 한 남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미시 이웃이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더위를 집 안으로 초대하지 않을 뿐이죠. 이 문장은 그 이후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1973년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현대 건축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야 할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평지붕 2개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과 섞은 석회석 가루, 즉 석회수와 본질적으로 같은 혼합물로 코팅했습니다. 코팅된 지붕은 어두운 지붕에 비해 표면 온도가 섭씨 22도나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 실내 온도는 섭씨 4.5도가 낮아졌죠. 선풍기도, 전기도, 움직이는 부품도 없이 그저 물리학과 하얀 표면만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건 새로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 크레타 섬의 미노스인들은 건물에 소석회를 발랐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집트인들도 주택과 신전 외벽에 석회수를 사용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 코팅제 중 하나죠. 1212년 런던 대화제 이후 존 왕은 템스강을 따라 있는 모든 집을 8일 이내에 하얗게 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냉방 때문이 아니라 석회가 천연 방염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말카프라고 불리는 정교한 바람잡이 탑을 세우고 이를 하얗게 칠한 지붕과 결합하여 아주 효과적인 수동 냉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의 예술가들이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그 정교한 모습을 상세히 그림으로 남겼을 정도죠. 거의 모든 집에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이 빛 반사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봄 흙집 지붕에 신선한 진흙을 발랐습니다. 오늘날 석회수를 주기적으로 덧바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지붕은 어두운 색일까요?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에 매년 180조 원을 쏟아붓는 나라에서 왜 거의 모든 집이 가능한 한 많은 열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지붕을 얹고 있는 걸까요? 오하이오주의 아미시 마을에서 돌아온 후 그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실마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조작해낸 공백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지붕재 제조업체 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협회 회원사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어두운 색상의 마감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협회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빛을 반사하는 지붕재를 의무화하거나 심지어 권장하는 조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2025년 3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지붕재 업계와 일하는 한 로비스트가 주 하원 의원을 설득하여 상업용 건물 에너지 규정에서 반사형 지붕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위험하고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법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죠. 미국 동부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인 테네시주는 이제 1년 전보다 훨씬 느슨한 지붕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지붕재를 파는 누군가가 정치인에게 청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볼티모어 역시 2022년에 똑같은 싸움을 겪었습니다. 지붕재 협회는 쿨루프, 즉 시원한 지붕 조례에 강력히 반대하며 볼티모어처럼 겨울이 있는 기후에서는 어두운 지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독립적인 연구들이 그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볼티모어는 2023년에 기어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니까요. 상업용 평지붕에 사용되는 검은색 고무막을 만드는 업계는 자체적으로 연구 자금을 지원하여 반사형 지붕의 이점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얀 지붕이 결로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거짓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은 다양한 기후에 위치한 20여 개 이상의 매장에서 흰색 지붕 코팅을 테스트했습니다. 곰팡이 문제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심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말장난이었을 뿐 증거로 뒷받침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냉난방 및 공조기 시장은 끓여 매년 180조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코팅 및 페인트 업계는 270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반면 소석회는 천연 광물질입니다. 특허를 낼 수도 없고 상표권을 등록할 수도 없으며 매달 돈을 내는 구독 모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23kg짜리 한 포대에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동네 철물점 어디서나 살 수 있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입니다. 그들의 전체 사업 모델은 여러분의 지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부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나 입주자 회의에는 흰색이나 반사형 지붕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기록된 사례들도 있죠. 한 법률 자문 포럼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한 주택협회가 흰색 지붕 금지라는 자신들의 명문화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반사형 지붕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규정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해주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조차 과학에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냉방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출처도 모르는 규정을 누군가 만들어 두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네이처 시티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18년 런던 폭염 당시 반사형 지붕이 있었다면 목숨을 잃은 24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40명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제품의 가격은 햄버거 세트 가격보다도 저렴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 다음 내용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요. 지붕을 뜯어낼 필요 없습니다. 시공업자를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죠.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든 철물점에 가십시오. 23kg짜리 소석회 한 포대를 사십시오. 지역에 따라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일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석회 가루일 비율에 물이 비율을 섞으십시오. 걸쭉한 풀이 아니라 묽은 우유 같은 농도가 되어야 합니다. 덩어리 없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털이 굵은 페인트 롤러나 넓은 붓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전체 표면에 고르게 첫 번째 칠을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말리세요. 햇볕 아래서 하루 꼬박 말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칠을 하십시오. 34평 정도의 지붕이라면 총 재료비는 20,000원에서 40,000원 사이일 겁니다. 두 번 칠하고 주말 오후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주택 소유자가 이 전체 과정을 건축 포럼에 기록했습니다. 작업 전 그의 다락방 온도는 디지털 온도계로 섭씨 62도를 기록했습니다. 석회수를 두 번 칠하고 말린 후 온도는 섭씨 36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섭씨 26도나 감소한 겁니다. 그해 여름 단 한 계절 동안 그가 절약한 전기요금 추정액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그가 쓴 총 비용은 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 이웃이 그 하얀 물질이 뭐냐고 묻자 그는 특수반사 코팅제라고 답했죠. 그냥 석회와 물이었는데 말입니다. 볼티모어의 또 다른 주택 소유자는 2023년에 지붕을 하얗게 칠하고 전체 여름 동안 전기 소비량이 24%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값으로 전기 요금을 24%나 깎은 겁니다. 물론 석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바람에 씻겨 나갑니다. 비와 자외선이 서서히 분해시키죠. 그래서 2, 3년마다 다시 발라주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들은 이 계절적인 덧칠 작업이 집을 유지하는 삶의 리듬 중 하나일 뿐 단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몇 년마다 3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냉방 비용을 4분의 1 이상 줄이는 겁니다. 15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고 매달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잡아먹는 700만 원짜리 새 에어컨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석회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천연 항균성을 띠고 곰팡이를 방지하며 이미 입증된 방염제 역할을 합니다. 1212년 영국의 존 왕이 석회칠을 명령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기도 쫓아냅니다. 나무를 갉아먹는 좀벌레나 해충들은 석회가 칠해진 표면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열을 반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된 건축 자재 중 하나로 여러분의 집 자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의 틀을 진정으로 바꿔놓은 부분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1959년 나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우주선은 그늘에서는 영하 156도, 직사광선에서는 영상 121도에 이르는 엄청난 온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복사열을 반사하여 장비와 승무원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얇은 금속성 은박 시트를 개발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1963년 무렵 헤럴드 에드거스라는 사람이 주택 건축업계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똑같은 재료를 가정집 다락방 안에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부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붕 석가래 아래쪽에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반사, 은박지 한 장, 즉 그들이 복사열 차단제라고 부른 이 재료가 다락방 공기를 데우기 전에 적외선 복사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실험주택들은 실내 온도가 섭씨 17도나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컨 가동 시간은 40에서 70%나 줄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지역에 사는 한 주택 소유자는 복사열 차단, 은박지를 설치한 후 지붕 밑 온도가 섭씨 59도에서 섭씨 40도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시간은 하루 4시간 반에서 1시간 40여 분으로 줄었죠. 7월 전기요금은 작년 7월에 비해 25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재료비로 들어간 총 비용은 7만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제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건축 자재, 마트에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죠.
다락방 은박지, 저방사 은박지 또는 타공 복사열 차단 은박지 등을 검색해 보십시오. 14평을 덮을 수 있는 롤 하나에 4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입니다. 다락방의 석가래 아래쪽에 스테이플러로 박으면 되는데 반짝이는 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아래로 향하게 설치하십시오. 기존에 깔린 단열재 위에 평평하게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습기가 갇혀 문제가 생깁니다. 은박지와 다른 표면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반사 메커니즘이 최대 효율로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이음새 부분은 5cm 정도 겹치게 하십시오. 성인 한 명이 일반적인 다락방을 작업하는데 3-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시공업자도 필요 없고 타카건과 커터칼 외에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미 지붕 밑에 깔려있는 유리섬유 단열재를 기억하십니까? 단열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만드는 그 분홍색 솜 말입니다. 유리섬유는 전도와 대류를 해결합니다. 물리적 접촉을 통해 이동하는 열과 공기 흐름을 통해 이동하는 열을 늦춰주죠. 하지만 복사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사열은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열의 93%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전체 문제의 단 7%만 해결하는 제품을 구매해놓고 그것이 완벽한 정답이라는 말을 들어왔던 겁니다. 1991년 복사열 차단 기술은 주요 주택 건축 참고 매뉴얼에서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금지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연구도 이 기술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규제 기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개정판에서 슬그머니 빠졌을 뿐입니다. 1991년 이후 업데이트된 매뉴얼로 교육받은 건축업자들은 복사열 차단제를 시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건축가 세대가 자라난 겁니다. 그동안 단열재 업계는 계속해서 유리섬유를 팔아치웠습니다. 냉난방 업계는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비싼 에어컨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위해 매달 요금을 내고 있었죠.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7만 5천 원짜리 은박지 두루마리가 교육 매뉴얼에서 지워진 것은 그 기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뜨거워야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술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과학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에어컨은 열을 수평으로 이동시킵니다. 집안의 열을 빨아들여 바깥 공기로 내다 버리죠. 하지만 더운 날, 그 바깥 공기는 섭씨 35도에 달합니다. 여러분은 빼내려는 열만큼이나 뜨거운 공기 속으로 열을 억지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외기 압축기가 하루 종일 윙윙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 요금이 치솟는 거고요. 하지만 하얀 석회수 표면은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합니다. 열을 수직으로 하늘 위로 곧장 쏘아 올립니다. 나사는 이 메커니즘을 복사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오후에도 여러분, 지붕 위, 하늘은 장파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는 방열판 역할을 합니다. 그 방열판의 시료 온도는 영하 45도에서 영하 56도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에어컨이 실외기 밖에 섭씨 35도짜리 공기와 씨름하고 있을 때 석회가 칠해진 여러분의 지붕은 우주 공간에 가까운 온도로 작동하는 허공을 향해 열을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2021년 퍼듀 대학교의 연구진은 이 원리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표면 중 가장 반사율이 높은 들어오는 모든 태양 복사의 98.1%를 반사하는 코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네스북은 이를 인류가 생산한 가장 하얀 표면으로 인증했습니다. 400조 원 규모의 산업을 꿀먹은 벙어리로 만든 수치가 여기 있습니다. 28평 넓이의 지붕을 이 코팅제로 덮으면 10kW의 지속적인 수동 냉방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에어컨 시스템은 3에서 5kW로 작동합니다. 이 코팅은 전력망에서 단 1W의 전기도 끌어쓰지 않고 에어컨 기계보다 2~3배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실외기도, 냉매도,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도 없습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굳이 연구실에 최첨단 포뮬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리는 아미시 사람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것과 동일합니다. 3,500년 전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원리와 동일하며 이집트인들이 신전 벽에 칠했던 원리와 같습니다. 석회와 물, 그리고 하늘을 향한 하얀 표면, 나머지는 물리학이 알아서 합니다. 지붕 외부에 햇빛을 반사하고 열을 위로 쏘아 올리는 석회수를 칠하고 지붕 석가래 아래쪽에 혹시라도 스며드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복사열 차단, 은박지를 결합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복사열을 거의 100% 차단하는 이중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총 비용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안팎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주말 단 하루입니다. 소비되는 전력은 제로입니다. 이 냉방 시스템을 위해 매달 전력 회사에 내야 할 요금도 없습니다. 지붕 냉방, 수동 난방, 물 절약 등 각종 공과금을 줄이는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모든 단계는 아미시 홈 시스템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가지 마십시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저를 밤잠 설치게 만든 진짜 이유니까요. 저는 단돈 10,000원짜리 가루 한 포대와 5만 원짜리 은박지롤 하나면 해결될 문제를 위해 무려 30년 동안이나 전력회사에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어준 시공사도 주택검사관도 저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새 에어컨을 팔면서 마치 선심이라도 쓴 양악수를 청했던 업자도 말이죠. 아미시 사람들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니, 에어컨도 환기구도 온도 조절기도 전기요금 고지서도 없는 쾌적한 8월의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해 보였죠. 이 지식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한쪽으로 치워지고 선반 위에 방치되고 매뉴얼에서 지워진 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는 덕분에 매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산업들에 의해 은폐되었을 뿐입니다. 소석회는 지금도 철물점에 있습니다. 은박지도 여전히 진열대에 놓여 있죠. 여러분, 지붕 위 하늘은 여전히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는 영하 51도의 차가운 공간입니다. 유일하게 빠져 있던 것은 이 조각들을 연결하여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해줄 누군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로 실용적인 지식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분이시라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으시겠죠.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기존의 수익 구조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해결책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실을 알게 되셨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그리고 한번 알게 된 이상 모르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월 한여름에 지붕 밑이나 다락방에 온도계를 놓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그 숫자를 남겨주세요. 저는 이 나라 전역에서 지역별로 실제로 지붕 밑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석회수를 발라보았거나 반사 은박지를 설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비포 앤 애프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실타래를 계속 풀어나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아미시 사람들이 집에서 가장 비싼 가전제품 중 하나를 없애기 위해 우물물로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제조업체가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1987년도의 충격적인 내부 폭로 문건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